바로 비상계엄인데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7번 정도 있었어요. 저희가 특히 생각하는 거는 전두환 때 12.12 사태 이후에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탈취하는 거, 제가 그 과정 서울의 봄 리뷰하면서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비상계엄을 했던 정권을 뜯어보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때 3번,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 정권의 공통점이 뭐야? 바로 독재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독재 정권 말고는 비상계엄을 한 적이 아예 없어요. 아예. 결론만 보자고. 이승만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4.19 혁명 때. 4.19 혁명 때 군대를 동원했는데 군대가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부정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부가 움직이지 않았던 건데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실패한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돼요. 비상계엄은 실패한 거죠. 박정희 정권 때 보자고요. 박정희 정권 때 3번 있었어요. 비상계엄이. 그중에서 마지막에 부마항쟁이라고 남산의 부장들 보면은 이병헌이 헬기 타고 부산이랑 이렇게 마산 보면서 이거 안 됩니다. 탱크로 밀어버려. 비상계엄 때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잖아요. 총 맞고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비상계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비상계엄 자체의 결과가 어땠냐? 대통령직을 날아가게 할 만큼의 안 좋은 결과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두환 때랑 비교해가지고 40년 지났는데 40년 전하고 지금 민주화의 수준이 같습니까? 지금 시민들도 옛날만큼 상명하복에 대해서도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군인들. 지금 현역 군인들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민주화에 대해서 최소한의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제대로 움직여 줄 수 있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두환 같은 경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하나회라는 자기가 군인이었잖아. 직업 자체가 이 사람은 몇십 년 동안 군인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만든 조직을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 출신도 아닌데다가 군인 출신인 사람들이 충안고 라인으로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명령을 부하 장군들 또는 장교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사관들 병사들까지 들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왜 안 갖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때렸고 비상계엄은 독재 정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국회가 1시간 만에 이 비상계엄 해제를 했고 3시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비상계엄을 했느냐?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야당 대표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국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인용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가 계시죠.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의 재판이 연달아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약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반대로 위중교사 같은 경우는 이거 피해갈 수 없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고 어찌됐건 이런 재판이 한 번 한 번 일어날 때마다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보는 시선이 좋지 않단 말이에요. 방탄 민주당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마다 촛불 시위를 했을 때도 10,000명, 20,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국을 좀만 더 기다렸으면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보수쪽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 자, 충격적입니다. 자, 명태균 리스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명태균 씨가 그 전부터 계속 이런저런 뉴스에 실렸어요. 그런데 구속된 거는 11월 15일입니다. 근데 아래 제가 스크린샷 해왔는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지지 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탄핵소추안 통과된 게 12월 14일이에요.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무너진 거예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잡혀가면서 녹취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 내가 검사랑 얘기를 했는데 검사님이 못 봐야 될 거를 본 것 같다. 그런 거 빨리 잊으셔야 되는데 검사님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녹취가 다 있어요. 그리고 체포돼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황금폰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황금폰 안에는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직접 통화한 내용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고 비상계엄을 때렸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